자, 이제 제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정리했던 내용 간략하게 재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리하고 있는 법률의 이름이 무엇이죠? 정식 명칭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대단히 그 명칭이 깁니다. 그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 약칭이 있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법률의 약칭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계획은 이미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에서 수립되는 계획인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계획을 다룰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계획이든 상관없이 몇 곳과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6곳과 관련이 있다라고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약속했던 야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덕, 광, 자, 시, 도, 시, 군이었습니다. 이 6곳은 말입니다. 이 6곳은 도시 기후 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다면 쉽게 재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의 3의 2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군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앞에 제시되어 있는 6가지가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6가지가 바로 덕, 광, 자시도, 시군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재점검은 마무리 짓고요. 재점검은 마무리 짓고 화면도 정리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제4강을 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부터 하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을 정리해 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광역이라는 것은 6곳 가운데 있어서 한 곳이 아니라 둘 이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둘 이상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이상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에 정리했던 내용 재점검하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외가로 2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잠시 후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러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요.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의 상위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획에 부합해야만 할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러하지 않는지
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타당성 검토의 주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6곳 가운데 있어 둘 이상이 관련되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 아닌 그보다 더 하위 계획인 도시군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둘 이상이 아니라 하나와 관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외울 이유 전혀 없겠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광 자시도 시군이라는 6곳 가운데 있어 하나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당연한 소리니까 이런 거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몇 가지 계획으로 나누어진다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계획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 중이죠. 상위 계획이 무엇이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이고요. 하위 계획이 무엇이고요? 그렇습니다. 관리 계획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또한 잠시 후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괄호 속의 내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이라는 것은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저는 기장군을 예를 들었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있는 군이 기장군이니까요. 이것은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역시가 그 단위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즉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죠.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의 제2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전문의 전체의 내용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는 두 가지 계획 가운데 있어 그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4호에서는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윤곽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는 재점검하는 그런 기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요, 덕광, 자시도, 시군, 물론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합니다. 이와 같은 6곳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아하,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 기본적이라는 것은 뭉뚱그려서 종합계획으로 제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위 계획은 그 하위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전체 윤곽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약간 복잡하게 보입니까? 그럼 화면 정리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색깔만 바꾸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요, 6곳, 구체적으로 더, 광, 자시, 도, 시, 군입니다. 예, 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뭉뚱그려서 세워둔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내용은 광역도시 계획 다루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쯤 해두죠. 이 내용까지 포함하여서 재점검을 곧 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뭉뚱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쪼개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그의 모든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왜? 하나하나 쪼개어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정식으로 바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더, 광, 자시, 도, 시군. 어때요?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있죠. 6곳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이런 거 억지로 외울 이유 없습니다. 윤곽만 파악하면 됩니다. 보건, 복지, 안보, 문화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쪼개어서 살펴보는 것 맞죠? 등에 관한 다음 강목, 호를 나눈 것을 목이라고 합니다. 호라는 것은 이처럼 아라비아 숫자로서 제시하고요. 목이라는 것은 가, 나, 다 점으로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각 목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쪼개어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 가운데서 가장 양이 많고 가장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기까지도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지시켜버릴 그런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만 따서 용기도 정지
정지라는 다섯 가지 그룹으로 예, 재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둡시다.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 구호처럼 외쳐보도록 하죠. 용기도 정지. 조금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양도 많아서 두려워할 이유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들의 용기까지도 정지시켜버릴 그런 정도입니다. 이쯤 해두죠. 근데 실제로 다루고 나면은 우리들의 용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하는 다음 강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볼 때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다섯 가지 그룹으로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용기도 정지라는 것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부담감은 가질 이유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국토계획법 끝날 때까지 거의 계속 반복해 나갈 테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6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 방금 전에 5가지라고 하였잖아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그룹으로 재편성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 6가지는 뭡니까?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용 나타났습니다. 이때 용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세 가지 3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또한 상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겠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공법을 다루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용도 지역이고요. 그 용도 지역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 용도 지구이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하위에 있는 것이 용도 구역입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나와 그리고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바라는 거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용도 구역은요 5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5가지도 첫 글자만 따서 구호처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때는 어색합니다만은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개도시수입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밑줄을 그어두고 있네요. 빨간색 글자 아래에 밑줄을 그어두고 있습니다. 개도시수입입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계속 반복할 테니까 고민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 나, 바 정식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첫 번째 목에 해당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목입니다. 두 번째 목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이런 거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반복하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고요. 여기에다가 바를 추가시켜서 용도 구역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요. 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쯤에 두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정리해 두고 있는 겁니다. 용도 구역은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나목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바목을 합친 것이며, 그것을 첫 글자를 따서 개도시수입이라고 하게 되고, 입이라는 것은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또다시 나타나고 있네요. 이미 다 정리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의 목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라와 마라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남아 있는데요. 그중 라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공법 제1강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말입니다. 그렇군요. 도시개발 사업,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제1강 도입 부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서 확인하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뜻입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규율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법의 정식 명칭이 길기 때문에 약칭이 있었죠. 그 약칭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이었습니다. 도시정비법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적어 둘게요. 이것의 통칭 더 줄여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도정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라목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사업은요,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으로서 따로 다룬다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으로서 말입니다. 이쯤에 두죠. 이제 마목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그 자체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마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법 끝날 때까지 라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라목에 해당되는 것은 국토계획법과 별개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으로서요, 개별법으로 다시 정리할 것입니다. 이쯤에 두죠. 여기까지 완전히 전체 윤곽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어들 조금 지금 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둡시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구호는 한번 외쳐봅시다. 용기도 정지.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목과 바목, 합처의 용도, 구역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과 관련된 구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도시수입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죠. 여러분들 자꾸 외쳐보십시오. 외쳐보십시오. 그럼 부담 없이 이런 것들을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성인, 공고, 열람, 절차, 요약, 정리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광역도시계획 다룰 때도 이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기억이 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 나, 다라는 거 억지로 외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는 기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자, 제일 먼저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또한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공청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 의견 청취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공청회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있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토지 적성 평가가 있고요. 이건 잠시 후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 있습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 또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주기는 5년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 또한요. 장기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만 합니다. 개최 의무가 있습니다.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처럼요. 도시군 기본계획 또한 그 공청회는 14일 전 공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공청회 참가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정리할 때 말입니다. 그런 다음 의견 청취가 필요할 텐데요. 그 의견 청취의 대상은 당연히 지방의회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서는요. 2 이상의 행정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 청취의 대상은 지방의회뿐만이 아니라 관계행정청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광역도시계획으로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정에 관하여 성인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에 뒀던 6인 가운데 있어서
육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덕, 광, 자시, 도, 시, 군, 우두머리가 바로 시장, 군수 등이 있겠죠. 그 육인이 있었습니다. 육인 가운데 있었어요. 이인 구체적으로 끝에 나타나는 시장, 군수는 그분보다도 더 위에 있는 도지사의 성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특광자시도라는 것은요, 바로 자신들이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이는요, 이분들보다도 더 상위에 위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자기들 스스로 확정까지 해버리고, 끝에 나타나는 시장, 군수, 이인은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상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확정을 하거나 성인을 받기 위해서는 협심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의는 행정기관의 장과 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 광역도시계획 정리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분들이 심의를 할 경우에 있어서 이분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차인 공고 열람 절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의 내용도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루었던 공고 열람 절차와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 또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공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장기계획임으로 말미암아 구속력이 없고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약속해 두었고요. 당연히 이 공고의 주체는 육인이 될 겁니다. 덕, 광, 자시, 도, 시, 군, 우두머리들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열람 또한 광역도시계획처럼요 3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할 경우에서는 사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인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이었습니다. 이쯤에도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광역도시계획으로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타나 있는 내용 다 버려도 좋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적성평가는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억지로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제1절에서는 지침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침이라는 것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0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정리하거나 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요,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다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하나하나를 이제 세워야 되겠죠. 수립이라는 용어 대신에 입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하는 경우에 행하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조사의 일종입니다.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에 줄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토지 적성 평가라고 말입니다. 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절에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후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조항들 그리고 시행령 조항들 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바로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절에서는 말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 제도의 어의 및 적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과 빨간색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1의 3의 1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의 어의입니다. 이러한 토지 적성이 맞는지, 토지의 적성이 맞는지 하는 그런 평가는 말입니다. 전 국토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요. 후 개발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개발과 보전이 조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난개발을 하면 국토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선계획 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선계획 후 개발의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간과정 이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요.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것은 결국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일종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요.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제시되어 있는 도시 기후 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1장 총칙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중 제1절은 이번에도 그 지침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될 겁니다. 그 조항은 따로 외울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재해 취약성 분석 또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두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 지침이 제시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중간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도시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취약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를 앞으로는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혹은 나타내겠다라고 적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재해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취약성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국토계획법 학습할 때 이러한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거 막연하게 외워두시면 저게 왜 필요하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럴 경우 정리가 원활하지 못한다는 거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을 활용하여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앞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제2절에서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그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이겠죠. 정식 명칭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조항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절에서는요, 재해 취약성 분석의 의의 및 적용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1의 3의 1에서는요, 그 의의가 제시되어 있고요. 1의 3의 2에는요, 그 대상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버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해 보는 것은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버리겠습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은 말입니다.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특광자시도 시군이라고 말입니다. 이를 시군이라고 하겠다는 것까지도 앞에서 1의 3의 2 자체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6곳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에 활용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재점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요. 1의 3의 3에는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겁니다만 지금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쌍괄호 2번부터는요. 국토계획법의 대부분의 내용과 관련 있는
국토계획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전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중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정의를, 2번에서는 그러한 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고시에 관하여 어때 용어가 달라지죠. 이제 개개의 것을 법률에 따라서 세워야 되니까 수립이라는 용어 대신에 입안, 그 다음 공고라는 용어 대신에 고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안권자를 동그라미 3번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입안에 대해서 행정청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께서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을 동그라미 4번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입안된 것에 대한 결정권자와 그 결정에 대해서 각각 동그라미 5번과 6번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서는 그러한 결정의 효력, 그러한 결정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끝날 때까지 대부분 도시군 관리 계획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 파트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용 파트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전체 윤곽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